설을 앞두고 밤사이 날씨가 급변할 걸로 보입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 전국에 폭설이 예고되는데 수도권에만 25cm 이상의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강풍과 거센 풍랑까지 더해지면서 도로 교통은 물론 하늘길과 바닷길도 큰 불편이 우려됩니다. 설날 당일에는 기온이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지면서 강추위가 예상됩니다. 반기성 YTN 재난자문위원 모시고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오늘은 비교적 좀 온화한 날씨였는데 밤사이에 날씨가 급변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평년 기온보다 굉장히 따뜻한 거의 한 7, 8도 이상 높은 기온을 보이면서 아주 좋은 날씨를 보였는데 일단 중국 쪽으로부터 저기압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전라 지역과 강원 지역 쪽으로는 약하게 비나 눈이 내리는 지역도 있고요. 이제 서쪽으로는 기압골 영향으로 백령도는 이제 눈이 내리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내일 새벽에 들어가면서 전반적으로 서쪽서부터 눈비가 내리기 시작을 하면서 거의 오전 정도 가면 전국적으로 눈비가 다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구체적으로 한번 다시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 어느 지역에 얼마나 눈이 내릴 것으로 좀 보십니까? 일단 지금 현재 보면은 가장 많이 내리는 곳은 강원 지역과 전북 동부 지역, 제주 산악 지역입니다. 여기는 10에서 20, 많은 곳은 30cm 이상 폭설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오는 곳이 수도권 지역으로 10에서 20, 그다음에 이제 경기 남부나 경기 북동부 지역이 최대 25cm 이상 예상을 하고 있고요. 충청 지역, 다음에 이제 경북 북부 지역, 이쪽 지역은 5에서 15, 많은 곳은 20cm 이상. 다음에 이제 대전이라든가 세종 이쪽 지역은 5에서 15cm 정도. 다음에 그보다 좀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제 경북 중부라든가 전라남도 쪽 이쪽은 5에서 10cm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대설특보가 예상되는 곳도 있습니까? 현재 대설 예비특보죠. 아직 하지 않고 이제 특보가 발령될 것이라고 예고하는 예비특보는 발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대설주의보 같은 경우는 하루 24시간 동안에 5cm 이상의 눈이 쌓일 경우 주의보가 되고요. 그다음에 20cm 이상 쌓일 것으로 예상될 때 경보가 됩니다. 근데 현재 비가 눈이 오는 그 정도를 본다면 강원 일부 산악 지역, 제주 산악 지역, 그다음에 전북 동부 지역 일부는 경보가 발령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 나머지 거의 전국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동해안, 남해안, 경남 이쪽 일부 지역을 제외해놓고는 전국이 다 주의보가 발령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지난해 11월 말로 기억이 되는데 수도권을 포함한 내륙 지역에 굉장히 많은 폭설이 일어나서 또 피해가 많았습니다. 이번 눈이 그때만큼에 이어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거의 비슷한 정도의 폭설이 내리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일단 예측도 그 당시 기상청은 한 10cm 정도 예상을 했는데 실제는 가장 많이 내린 곳이 40cm 정도 내리면서 엄청난 피해가 있었거든요. 많은 나무들이 부서지고 구조물들이 무너져 내리고 사실 교통사고도 엄청 많이 났었고 그랬는데 이번 같은 경우 그렇게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지금도 지난번과 똑같은 겁니다. 기압 배치들이 대개 패턴들이 상당히 유사해요. 그러니까 상층의 5km 상공에 전리저기압이 지금 내려오고 있거든요. 굉장히 찬 전리저기압이 이게 똑같고요. 그 다음에 전리저기압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우리나라 쪽은 상당히 찬 기류가 내려오면서 눈이 내리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진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지난번에도 저기압이 통과하고 또다시 지상 쪽으로는 약한 기압골들이 통과해 나갔는데 이번에도 내일 저기압이 통과하고 나서 모레 또다시 기압골이 또 통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기압골이 통과하게 되면은 서쪽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내륙 깊숙이까지 눈구름대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강원 쪽으로도 많은 눈이 오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북쪽에 굉장히 찬 공기가 내려오고 있는데 아래쪽에 따뜻한 공기가 지금 버텨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눈구름대가 부딪히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대기불 환경이 강화됩니다. 그렇게 되면 눈구름이 발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에 현재 서해 해수 온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과 거의 비슷한 정도로 해수 온도차 한 25도 해기차가 1.5km 상공의 온도와 해수 온도 차이가 25도 이상 나거든요. 그리고 이럴 경우 굉장히 많은 눈구름이 발달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난번과 상당히 비슷하고 또 지난번과 이번도 지상 기온이 거의 상당히 비슷합니다. 영하권에서 일단 눈이 많이 내리는 내일과 모레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눈 무게가 무거운 습설이 내리면서 피해가 굉장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에 가장 주의가 필요한 곳 그리고 가장 좀 고비가 되는 시간대는 언제가 될까요? 일단 뭐 수도권 같은 경우는 내일 새벽서부터 오전 사이가 1차, 2차는 모레 다시 새벽서부터 오전 사이가 강한 눈이 내릴 것으로 일단 보이고요. 다음에 이제 강원이라든가 충청, 전북 쪽은 내일 오전서부터 오후까지, 모레는 오전서부터 오후 사이가 가장 강한 눈이 내릴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눈은 현재 기상청에서 예상하는 것은 내일 오전에 더 강한 눈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다음에 두 번째 기압골에 들어오는 모레 28일 같은 경우도 시간당 거의 1에서 3cm 많이 오는 것은 5cm 정도의 대설이 내릴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네요. 예. 자,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한 채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특수본은 오늘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구속기한을 하루 남기고 재판에 넘긴 건데 이에 따라서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 구금된 채로 최대 6개월 동안 재판을 받게 됩니다. 앞서 검찰은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오늘 오전 10시부터 전국 고등검찰청장과 지방검찰청장 등을 소집해서 윤 대통령 사건에 관해서 논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예, 검찰 특수본은 이 3시간가량 진행된 회의에서 윤 대통령 사건 경과를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심 총장이 구속 기소를 최종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다만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허가를 받지 못해서 조사를 진행하지는 못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4일과 25일 검찰의 신청에 대해 연달아 불허 결정을 내리며 구속기한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법원은 공수처법 입법 취지 등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며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봤습니다. 자, 이번 눈이 그친 뒤에 설날에 또 기온이 크게 떨어진다는데 얼마나 떨어지는 겁니까? 일단 뭐 내일과 모레는 저 날씨도 흐리고 눈도 내리기 때문에 기온은 많이 안 떨어집니다. 영하권은 다더라도 뭐 이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는데 일단 설날이죠. 설날에 이제 눈이 수도권 쪽은 그칩니다. 그치다 보니까 일단 설날에는 영하 7도 그리고 기온이 가장 많이 내려가는 게 30일입니다. 30일은 영하 9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 북부 쪽이라든가 강원 북부, 충북 북부 지역, 경북 북부 지역 이런 지역들은 영하 12도에서 13도 정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예. 눈과 함께 추위가 이어지면 결국 도로 살얼음, 빙판길 사고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어느 지역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고 유의할 점은 무엇입니까? 일단 이제 우리가 그 살얼음에 많은 사고가 나는 이유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이렇게 눈이 와서 그대로 얼어붙으면은 우리 눈으로 다 보이죠. 그러니까 운전자들이 조심을 하는데 눈이 왔다가 이게 녹아서 다시 얼어붙는 이런 살얼음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블랙 아이스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노면이 그냥 그대로 검게 보이기 때문에 얼음이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운전하다 보면 사고가 나는 건데 뭐 얼마 전 한 열흘 전에도 저 고향 쪽에서 한 105중 충돌 또 토탈해갖고 굉장히 많이 났죠. 살얼음으로. 이렇게 살얼음이 많이 일어나는 곳은 어디냐면 대개 교량, 그다음에 이제 이런 터널 입출구 지역, 그다음에 약간 경사가진 노면, 그다음에 우리 해안도로라든가 음지 쪽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가장 많이 이런 살얼음이 발생을 하고요. 대개 살얼음이 생기는 시간대는 밤 늦게부터 새벽 사이입니다. 그래서 대개 눈 오거나 비가 오거나 이런 다음 날 새벽이라든가 이런 때는 운전할 때 각별히 조심을 해야 합니다. 예, 말씀해주신 대설과 강추위뿐 아니라 강풍에 풍랑까지 더해진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하늘길 그리고 바닷길 상황도 안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일단 지금 뭐 거의 전 해상으로 내일 오후서부터는 일단 풍랑특보가 발령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해안 쪽, 그다음에 산악 쪽으로는 강풍특보가 발령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단 풍랑주의보가 발령이 되면은 바닷길은 다 끊어집니다. 일단 운항을 하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본다면 거의 27일, 28일, 29일까지 현재 기상청에서 30일 오전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기간은 거의 뱃길이 끊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항공 같은 경우도 주로 이제 내륙보다는 해안 쪽에 있는 공항들이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서쪽에 있는 군산이라든가 무안이라든가 제주인데
무안 같은 게 지금 운행이 안 되니까 주로 이제 제주하고 군산공항이 해당이 되는데 이런 공항은 일단 바람 때문에 바람이 강하기 때문에 쉬어가 있다라거든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항공기가 뜨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번 설 연휴 동안에 제주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항공기가 제대로 뜨는지 꼭 확인을 갖다가 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예. 다음 달 2월에는 예년보다 포근한 겨울이 예고됐는데 그럼 이번에 강추위가 끝난다면 영하 10도를 밑도는 강한 한파는 끝난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뭐 기상청은 2월, 3월 전부 다 평균보다 포근한 따뜻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예측을 했죠. 3개월 전망에서. 그래서 뭐 어차피 이제 지금 전반적으로 1월도 보면 굉장히 기온이 따뜻했거든요. 아직 결과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기온이 포근한 날이 훨씬 더 많았는데 이번 같이 이렇게 이제 기온이 상당히 올라 있다가 그러니까 며칠 2, 3일 전만 해도 평균보다 7도에서 한 9도 이상 높았는데 이렇게 이제 기온 뚝 떨어지는 이런 날씨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일단 입춘 그러니까 2월 3일 전후에서 한파가 한 번 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봐갖고는. 그래서 그때 한파는 이번 한파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 한파가 있은 이후에 그 이후에는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장기로 갈 때는 주로 세계기상기구나 이런 데서 앙상블 모델을 보거든요. 뭐 보통 보름에서 20일 이렇게 나가는 그런 예보를 보는데 그 모델을 보면은 거의 뭐 동서류가 강한 거 보니까 추위가 없이 그냥 이제 봄으로 가면서 기온도 많이 오르지 않겠나 일단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반기성 YTN 재난자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